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디값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대마디와 소마디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마디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로서 가격을 반등시키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마디는 추세를 역전시켜줄 수 있는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이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대마디가 조금 더 강한 반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소마디를 구하는 방법, 소마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마디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틱봉 차트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틱봉 차트로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지지나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우리는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세 차례, 세 번이나 저항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은 마디가 맞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한 번 저항 받았고 두 번 저항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마디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선들은 한 번도 지지가 저항이 된 적도 없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선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깥에 있는 선들은 마디값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디값을 부르지 않고 이 위에 선과 아래 선만 마디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보였던 구간을 우리는 마디라고 읽었습니다. 마디. 자, 여기서 한 차례 일단 지지가 되었습니다. 지지가 되었어요. 이게 마디값이 되려면 여기서 다시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됐어야 됐지만 뚫고 올라왔습니다. 뚫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려왔을 때 이 아까 저항이 되었던 구간에서 동일한 선에서 지지가 되었을 때, 지지선이 되었을 때 가격을 반등시켜줬을 때 이렇게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보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마디값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눌리는 폭과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최소 60틱 정도까지는 채워져야 됩니다. 60틱 정도까지 채워져야 우리는 마디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60틱 이상 눌렀거나 올려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디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30틱 이상 반등했던 구간을 우리는 마디값이라고 합니다. 마디값. 그래서 30틱 이상 반등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디값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30틱 이상 눌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마디값. 여기서도 역시나 지지가 반등되었기 때문에 마디값. 근데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누르긴 했지만 이 사이 폭이 25틱입니다. 근데 이 25틱 아래도 내려오지 못하고 한 20틱 눌렸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마디값이 아닌 거죠. 마디값이 아니고 이 위에서는 눌렀기 때문에 마디값이 맞지만 여기서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반등이 짧았기 때문에 마디값이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눌렸을 때 한 번에 눌린 게 아니라 한 번 반등이 있은 후에 눌린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번에 눌린 거와 동일하게 마디값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흔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눌렀지만 여기서 한 차례 반등한 뒤에 눌린 거기 때문에 이건 마디값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한번 눌러준 거에서 반등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내리 눌렸죠. 그래서 여기서 눌린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차트 보시면은요, 이거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뭔가 깨달음이 있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서는 눌렀지만 25틱밖에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디가 아니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올려쳐니까 여기서 마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당장 지금 마디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차례 지지가 되거나 혹은 저항이 됐다면 이 선 역시도 마디값을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값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요. 변화를 조금씩 해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마디가 아니었던 게 나중에 마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디값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현재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자는 거지 지금 지지와 저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나중에 마디값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이 부분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마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것도 저번에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을 때와 동일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마디값 폭은 일정합니다. 이게 만약에 30틱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도 30틱이고요. 이 밑에도 30틱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60틱이었다면 이 밑에도 60틱이고 이 밑에도 60틱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마디를 그리실 때 뭐만 있으면 되냐면 사실상 이 위에와 아래에 마디만 그리실 수 있으면 이 마디 폭이 45틱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마디도 역시나 45틱입니다. 이 밑에 있는 마디도 45틱이에요.
즉, 이 두 개만 그릴 수 있으면 이 밑에 것도 혹은 그 아래 혹은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시면은 이 위에 것과 이 아래 게 다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와 마디 사이의 폭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부분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마디값 그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방법, 틱봉 차트에서 그리는 방법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마디값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디라는 것은 사실 어떤 기법이든 간에 가장 근원이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법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기 좋은 기법입니다. 범위수가 상당히 넓죠.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많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